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사회초년생이 될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 중 많이 거래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칸막이를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많았죠. 코로나19로 모두 조심해야 할 시기에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픈 물건을 꾹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배송이 되는 간편함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래이죠. 그러다 보니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에 따른 피해도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에게 피해 예방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미래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가꿔 준비하는 내일은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오늘 주제에 따라 함께 공부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유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청약철회란 무엇인지, 청약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쇼핑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장단점, 그리고 인터넷 쇼핑 중독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상거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 이용하는 인터넷 판매, 모바일 판매. 자, 그럼 전자상거래란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상점이 없으며 제품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로 먼저 돈을 지불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 즉 오픈마켓과 모바일 쇼핑이 있고 해외 직구가 있어요. 오픈마켓이란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들이 있는데요. 인터넷 중개물로 개인과 작은 판매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쇼핑이 가능하며 백화점,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쇼핑몰을 접속해서 구매하는 것을 모바일 쇼핑이라고 해요.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로 채널을 확장하면서 충성 고객들로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즘 가장 성행하고 있는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셜 커머스와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해요. 소셜 커머스는 저렴한 제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한 예로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결제를 하고 5일 뒤에 여행사의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가격을 잘못 올린 상품이라며 소비자에게 20만 원을 더 지불하라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여행사는 항공 비용이 오른 것을 핑계로 모든 결제를 마친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예로 숙박권 예약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당일 취소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적용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소셜 커머스와의 거래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용 기간과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이트 내 상품평과 포털 검색을 통해 업체의 인지도 및 평판을 알아보고 구매를 하며 꼭 필요한 제품과 쿠폰만 결제를 해야 하겠죠. 모바일 쇼핑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로 쇼핑을 하는 방법인데요. 결제 절차가 간편하고 할인, 적립, 그리고 쿠폰, 무료 배송과 같은 혜택이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 기계 화면이 작고 상품 검색이 일반 매장과 TV 홈쇼핑보다 불편해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은 쉬운 반면에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겠죠. 여러분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나요?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는 저희가 일반 거래로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럼 해외 직구의 경우 어떤 상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해외 직구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직접 전달받는 형태의 해외 직접 배송이 있고요. 해외 배송 대행지를 거쳐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받는 형태의 해외 배송 대행이 있습니다.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의 해외 구매 대행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일까요? 아마도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는 대부분 온라인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 사이트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과 주파수, 규격과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식품과 화장품은 국가별 안전 기준이 달라서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원료명과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한 식품일 경우 부작용 발생 시에 책임 소재 확인이나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정보, 제품 안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해외 직구는 배송 기간이 길고 통관 지연, 날씨 등 변수가 많아서 배송 중에 훼손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파손, 하자 발견했을 경우는 꼭 사진을 찍어서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제품 하자일 경우는 반품 시에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품 하자일지라도 배송 대행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송 대행지까지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로 오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배송 대행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해외 직구 결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과 몇몇 국가의 경우 물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소비세라는 특별 형태로 따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각 지역별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배송받는 곳에 따라 최종적인 소비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유리하겠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물품을 받고 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물론 지급 정지도 요청하면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접속이 불안정해서 중복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결제된 하나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은 청약철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약철회라는 용어가 생소하죠? 아니, 난 잘 알고 있는데 라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약철회 기간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요. 방문 판매, 전야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이 14일을 두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홈쇼핑의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권이란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여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이내라고 무조건 반품이 가능할까요? 판매자, 사업자도 청약철회 거부가 가능한데요. 청약철회 거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두 번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세 번째,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마지막 네 번째,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충동 구매나 잘못 구매했을 경우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구매 결정을 한다면 현명한 소비자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전자상거래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는 운영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모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으며, 특히 이용약관은 반드시 읽어서 환불 조건이나 피해 보상 규정 등을 살펴봐야겠죠.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을 받을 때까지 결제 대금이 사업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보관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수령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판매 업체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어서 서면으로 불만을 표시해 두면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쉬워요. 청약철회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 증명 우편 제도란 상대방과 분쟁이 생겼을 때 발송인은 제품 또는 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를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공식력 있는 문서로 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며 A4 용지에 워드로 작성하거나 편지지를 통해서 소비자의 본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수신자인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계약일, 상품명, 해약 사유 및 날짜 등을 밝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을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해요. 내용 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합니다. 한 부는 보내는 사람, 한 부는 받는 사람, 그리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보관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서 철회 기간이 경과되어 처리를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
앞서 말했던 내용, 증명, 우편 발송한 자료를 보내어서 이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분실하고 없다면 입증 방법이 없는데 우체국에서 이를 대비해서 한부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지연으로 업체와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 취소를 요구한 사례인데요. 통신 판매업자 측에서 제품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카드사 측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출 취소가 가능하겠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 번호로 검색 시 쇼핑몰의 신고 현황과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도메인 취급 품목까지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통신 판매 기관으로 연락하여 업체에 연락 가능한 다른 번호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쇼핑몰에서 구매한 로봇 청소기를 수령 후 박스 개봉한 상태에서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로 변심을 하여 청약 처리를 요구하였는데요. 사업자는 포장 박스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 내용이네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을 훼손한 것이라면 재화의 훼손으로 볼 수 없어 철회가 가능하답니다. 단 제품의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택배비는 누가 부담하죠? 네, 맞아요. 소비자가 부담해야겠죠. 소비 패밀리즈의 소비 생활 팁. 20대 화장품 온라인 구매. 화장의 시작은 도구 준비지. 새로운 브러쉬로 새롭게 태어나겠어. 잠깐, 뭐가 묻어 있는 거지? 누가 쓰고 반품한 제품 아니야? 브러쉬모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반품해 주세요. 네, 고객님. 혹시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개봉했나요? 상품 보려고 개봉했죠. 네, 고객님. 그렇다면 상품의 가치를 훼손하여 반품이 불가합니다. 네? 잠깐,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된다고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흑. 딱 걸려 불었구먼. 이걸 알고 있었다니. 쇼핑몰에서 구매한 스커트, 사이트 내 표시한 사이즈와 달라서 반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이네요. 이 사례는 표시 광고와 다른 경우로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제품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하죠? 네, 맞습니다.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죠. 소비자가 55와 66 사이즈 중 55 사이즈 스커트를 구매를 한 후 이미지와 달라 반품 요청을 했으나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반품이 안 된 날은 사업자가 거절한 내용이네요. 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일 경우 그 사실을 고지 후 소비자가 동의하여 결제 진행되었다면 청약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미 사이즈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단순히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청약철의 제한 사유로는 볼 수가 없겠죠. 전자상거래 제품 구매 시에 할인 또는 니트나 흰색 옷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배송 지연 또는 품질의 하자임에도 착용이나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는 소비생활 팁. 인터넷 쇼핑. 호갱예스 쇼핑몰 맞나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구 왔는가? 어제 뿌티 샌들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단순 변심으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호구가 되는 거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령 후 7일 이내 환급이 가능하던데요? 고객님, 주문 제작 상품은 예외입니다. 헐, 분명히 정해진 사이즈가 있었는데 무슨 주문 제작이? 특별히 이번만 환급해드리겠습니다. 망했다. 잠깐만. 사이즈 및 단순 옵션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되지 않는 경우 뭐다? 주문 제작 아님. 수령 후 7일 이내 환급 가능.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인 거래 즉 오프라인에서처럼 상품을 직접 살펴보거나 외관과 성능을 파악한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허위 가상 광고, 상품 이미지 조작의 부당 상술, 사기 거래의 가능성이 있으나 추적이 곤란하겠죠. 선 입금 후 배송으로 물품이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 배달 사고가 많으며 문제 발생 시에는 직접 대면 해결이 어려워서 피해 발생 시에 서로 간 입증이 불가능하다라면 책임 소재 파악이나 원인 규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 잘 아시나요? 그럼 행동하는 소비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먼저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청약철의 의사를 밝혀 경우에 따라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그래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로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72는 전국 콜센터로 운영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준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소비자 상담은 1372. 꼭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 중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우선 일반 매장은 정해진 시간과 휴일이 있지만 인터넷 쇼핑은 맞아요. 24시간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가격 비교가 어렵지만 인터넷 쇼핑은 여러 쇼핑몰을 통해서 가격 비교가 쉬우며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주문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택배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서점을 직접 방문하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주차도 신경 쓰여서 인터넷 검색을 한 적이 있어요. 상품평과 후기를 보고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 매장에 방문했을 때는 5% 적립밖에 되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니까 5% 할인과 5% 적립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주문 후에 배송 예정일이 당일 배송이라는
문구를 봤어요. 이건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 목적으로 영업 전략이 아닌가 했는데 퇴근해서 지급에 방문을 했더니 택배 상자가 와 있는 거예요. 주문한 것이 없는데 뭐지? 라고 봤더니 그날 오전에 주문했던 책이 집 앞에 배송이 되었더라고요. 배송료도 없이 당일 배송으로 집 앞까지. 와, 참 세상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의 장점과 단점 한번 알아볼까요? 장점으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으며 각종 쿠폰이나 이벤트로 할인을 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서도 쇼핑이 가능하죠. 상품에 대한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시간 절약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품 구입 시 OEM이 줄을 이루고 이미테이션도 있고 상품의 질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여서 광고 내용과 다를 수가 있어요. 구매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택배로 물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입 후에 바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집착 증세를 바로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해서 쇼핑 중독이라고는 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 자체를 자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쇼핑 중독 환자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물건이라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요. 어떻게든 구매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처음 계획했던 이것만 사야지 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닥쳐올 피해와 공경들을 알고 있음에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구매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인터넷 쇼핑 중독 실태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넷 쇼핑 중독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쇼핑보다 컴퓨터를 이용한 쇼핑이 많은데요. 60%의 인터넷 쇼핑 응답률은 플랫폼과 상품의 다양화, 마케팅, 배송 시스템 개선 등의 이유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서울과 경기 지방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 중독으로 20에서 30대 여성, 고학력자의 월 소득이 2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쇼핑 습관의 문제는 위험금은 37.4%, 인터넷 쇼핑 중독자로는 16%가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쇼핑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격렬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해소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탈출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은 상품을 구매하고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불만을 해소하는데요. 오직 쇼핑만으로 쌓인 욕구를 해결하는 사람을 쇼핑 중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경험이나 학창시절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사람 중에 돈이 생기거나 경제적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과도한 쇼핑으로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한대요. 작은 물건을 사도 쾌감을 느끼던 단계를 지나서 큰 물건을 사야만 쾌감을 느끼는 단계로 진입하고 저렴한 상품 하나에도 만족하는 단계를 지나서 비싼 상품을 여러 개 사야만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네, 쇼핑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구매 활동가의 격리가 가장 중요하대요.
쇼핑에서 오는 자극 자체가 없어지면 충정적인 반응 역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꼭 필요한 물건들은 가족들이 대신 구매를 해주고 직접 쇼핑에 나서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제대로 된 쇼핑법을 몸에 익혀서 쇼핑 전에는 반드시 구매 목록을 작성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한도를 적정선으로 확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강력한 쇼핑 도구인 인터넷과 텔레비전 그리고 스마트폰 쇼핑 요소들은 제거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쇼핑 중독은 보통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에는 꼭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쇼핑을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 생활과 욕구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때 지름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구매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일명 신이 강림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쇼핑 중독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집착을 억제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누구나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